대표자 외에 연구 인력 1명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상시 고용자가 1명이 있어야지 연구부서가 설립이 되는데요. 단 예외 적용으로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지금은 창업시대 김희경 이사입니다. 오늘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서 사내에 조직하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설립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가점의 확보, 두 번째는 기술력 입증이 필요할 때, 세 번째는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소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자원이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공계 학사 이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국가 자격증 기사 이상인지 또는 이공계 전문 학사라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지,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라면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이 경력들을 지금 쫙 들어보시면 이공계 학사의 경우에는 4년제를 나왔으니까 4년이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떨어지는 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2년 더하기, 고졸이라면 추가 4년 더하기, 총 4년에 대한 경력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자 외에 연구 인력 1명이 있어야 되고 추가로 상시 고용자가 1명이 있어야지 연구부서가 설립이 되는데요. 단 예외 적용으로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창업기업은 지금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의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그 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에 한해서 대표자가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자 외에 연구 인력 1명 플러스 상시 근로자 1명이 있어야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립이 되는데요. 예외로 3년 이내 창업 기업에 한해서 대표자가 바로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플러스 상시 고용자 1명만 있어도 연구소 설립이 된다. 그러나 연구개발 인적 공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 자격 요건에서 이공계 학사가 항상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졸업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졸업증명서에 학위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그거를 받는 것이 가장 요건 검토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은 4대 보험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 사업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경력증명서 안에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는데 4대 보험 이력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좋게 퇴사한 분들은 다시 전 직장에 가셔서 나 이런 이유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무리 없이 기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상기업에서 역으로 전화해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연구 기자재가 없는데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구 기자재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나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연구원 책상 하나와 그 책상 앞에 파티션으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앞에 현판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설립이 중요하다기보다 설립 후에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설립 후에 후신고 그리고 사후에 현장 실사를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무리가 없이 확인서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확인서가 나오고 나서 1년 정도까지는 현장 실사도 나오지 않고 그냥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소 설립을 하고 나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일지 작성하지 않고 1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내년도 4월에 갑자기 현장 실사를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내가 연구한 이력도 없고 연구일지를 쓴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내가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환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립 후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 만약에 작년에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1년 동안 연구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올해 4월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연구일지를 1년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자진 설립 취소를 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실 때 그 전에 만들었던 연구과제를 그대로 다시 써도 연구소 설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설립, 후신고, 후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라면 연구소는 실제로 우리 회사가
연구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연구 인력은 다른 업무를 아예 하지 않고 연구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점을 위해서 연구소가 필요한 경우에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 연구만 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점을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했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절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구일지는 주 1회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면 월 3회 정도는 꼬박꼬박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은 선설립, 후신고, 후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반려가 나서 이 연구소 설립을 못했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미리 인적 자원도 검토를 하고 물적 자원도 검토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없어요. 100% 다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서 서류가 반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저희가 지금 연구소 설립을 10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현판에 대해서 반려가 났던 적이 있어요. 바로 엊그저께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라고 해서 현판을 여태까지 냈었고, 수백 건의 수십 건의 연구소가 다 설립이 되고 무리가 없이 사후관리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유독 이 담당자는 연구전담부서는 앞에 기업부설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셔서, 그럼 이 현판을 새로 맞춰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기업부설이라는 글씨만 없도록 A4지로 가리고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를 그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똑같은 디자인으로 현판을 많이 만들었을 때 한 번도 반려가 난 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상기업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상기업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 사용을 해도 된다,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명칭만 쓰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해당 담당자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기업부설 글씨를 가리고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정부 지원에 관련된 매뉴얼들은 다 있는데 그 매뉴얼을 받아들이는 담당자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승인이 나기도 하고 반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 담당자랑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부서 설립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자료로 일단 보내드리긴 할 거지만 제가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현판을 만들기 위한 회사 로고 AI, 회사 전체 도면, 연구부서 전체 도면, 회사 조직도, 연구 장비 리스트,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이 활동 개요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기업 범용 공동 인증서, 그리고 전년도 재무제표, 올해 가재무제표. 이거는 전산에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준비를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한 조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이력서, 연구원 신분증 이렇게 필요하고요. 전산에 입력해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허가받지 못한 가건물이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할 때 가건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건물이더라도 아니오라고 체크를 해도 전산으로 잘 넘어갑니다. 그거를 선설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 주요 생산품, 그리고 내 업종에 관한 표준 산업 분류 코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 자산 얼마인지, 자본금 얼마 들어갔는지, 매출액, 종업원 숫자, 개업 연월일,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성립일, 그거는 등기부 등본에 써있는 회사 성립일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 만료일,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다면 그것도 만료일을 기재를 해야 되고, 연구 전담부서, 내가 만든 이 연구 전담부서는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팀 프로젝트 이름을 써야 되고, 연구소 설립 연월일, 내가 만약에 지금 7월 1일 날 신청을 할 건데 우리는 사실은 6월 1일부터 연구소가 있었다라고 기재를 하실 거라면 그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구소 주소, 그리고 건물 형태, 임차인지 자가인지,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세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 뭐 조직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도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 항목들은 뭔지에 대해서는 폼을 작성해 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댓글 링크를 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굉장히 많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 설립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기술력을 입증을 해야 중진공에 있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소 설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연구소 설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업자분이 단순한 OEM 제조업을 하고 있고 마케팅에 치중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진공에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기술이 있는 창업자들에 한해서만 나오는 대출이기 때문에 나는 단순 OEM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마케팅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연구소 설립을 했어요, 우리는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증 자료를 내면 이 청년 기업은 기술력이 있는 청년 기업이구나 라는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연구소는 거의 필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구일지를 아직도 수기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연구일지 작성을 앱으로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상기업에도 앱이 있고 타 사기업에서도 앱을 개발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되게 편리하냐면, 옛날 같았으면 연구일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파일을 PDF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상기업에서 사후관리가 나왔을 때 이거는 너무 연구일지로서 부족하다,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서 중간중간 작업을 해서 뒤로 밀리는 파일들도 있고 한데, 이 앱을 사용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수정을 하거나 파일을 교체를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날짜를 바꾸더라도 하나의 파일로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 일지는 수기 작성하시거나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인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인력비 세액공제를 욕심을 많이 내셔서 우리 회사에 이공계 학사 출신이 많아서 그분들을 전부 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되지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있어서 연구인력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만 올리셔서 한 명에 대한 연구일지만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올려놓으시면 많이 올려놓는 만큼 연구일지가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에 사후심사 관리에서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면 한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한 명 정도만 세액공제를 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은 자료만 정확히 들어가면 14일 안에 승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료가 들어갔을 때는 반려가 되지 않고 바로 설립 인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립 매뉴얼을 보내드릴 테니까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